최근 KF-21 공동개발 참여국인 인도네시아와 관계가 개발비 분담금 문제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기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의 분담금으로 조정된 만큼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군사 안보 전문 매거진에 한국의 KF-21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고 이에 따른 인도네시아 및 해외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든 가져가야 한다. 그냥 포기하면 우리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이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함께 개발에 참여하기보다는 구경하는 입장에 가까웠고 한국 네티즌들에게는 우리는 그냥 농담거리일 뿐이다. 기쁨과 슬픔이 가득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KAI의 요구 사항은 너무 많으면서도 계약에 따른 의무금은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마치 기술을 인도네시아 본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고 무리하네요. 이 가격에는 창문 필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농담이에요.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문제아로 낙인 찍으면서 미국에 영향이 있는 방위 장비 구매가 어려워질 것이고 분명히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KF-21을 구입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의 제공권을 지키고 적을 더 빠르게 격파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댓글들이 달린 인도네시아의 유명 군사 안보 전문 매거진 채널에 한국 KF-21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2026년이 기점이 되는 KF-21 인도네시아 참여 문제입니다. 이제 정말 코앞입니다. 군사 전문가 알만 헬파즈 알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21 시제기를 1인승에서 2인승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CNBC 인도네시아 보도를 인용하면 약 10년에 걸친 KF-21 1단계 AMD 개발이 2026년에 종료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발을 빼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KF-21은 한국이 주도하고 인도네시아가 주니어 파트너로 참여한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주니어 파트너라고 해서 부담이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술 이전, 지정학적 입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산업의 향후 수십 년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 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인니의 관계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한의 기술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반복되는 지연과 불확실한 태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항상 양국 정상급 회담에서 다뤄질 정도로 전략적 중요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31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사안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 간에도 직접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무기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 사업을 진지하게 이어갈 것인지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최근 터키의 5세대 전투기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한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터키의 해당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의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물음표로 가득 차 있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최소한이며 오토바이를 사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겉보기 성능은 뛰어나 보이지만 실제 완성도는 아직 미지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2026년은 KF-21 인도네시아 참여의 생사가 갈리는 해입니다. 정치적 결정, 기술적 선택, 산업적 방향성이 모두 이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KF-21은 이미 눈앞에 놓인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2026년은 이 기회를 장기 비전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술을 쫓다 놓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해입니다. 이는 5년이 아닌 30년을 내다보는 선택입니다. 라고 인도네시아의 유명 군사 매거진은 말했습니다.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KF-21은 더 이상 가능성의 전투기가 아니라 완성 단계에 진입한 현실의 전투기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F-15EX,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을 제치고 세계 4위에 랭크될 만큼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항공기술 자립과 방산 강국 도약을 상징하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KF-21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항공우주 기술의 주권 확보와 국산화를 통한 자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과 강력한 주먹인 무장체계의 국산화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릴 만큼 고난도 기술의 집약체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용 엔진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단 5개국 뿐입니다. 현재 블록1과 블록2 KF-21은 미국 GE 에어로스페이스의 F-414 엔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허 생산 엔진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방산 자립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 엔진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40년까지 14년간 총 3조 3,500억 원을 투입하는 첨단 항공 엔진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KF-21 보람의 프로젝트는 기술적 진화와 글로벌 시장 전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초기 4.5세대에서 시작해 5세대급으로 진화하는 단계적 개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엔진, 무장 기술의 국산화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시장 접근 방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KF-21은 저렴한 가격으로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제공하며 기존 레거시 전투기와 초고가 스텔스기 사이의 글로벌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KF-21의 주요 도입 수요는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거나 예산 및 정치적 제한으로 F-35 대규모 도입이 어려운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최신 전투기가 필요하지만 F-35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KF-21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KF-21은 향후 2030에서 2040년대 KF-21EX, 즉 5세대급 전투기로 가는 교두보 역할도 합니다. 튀르키예의 칸 KAAN 전투기가 경쟁 후보로 거론되지만 칸은 첫 비행이 2024년이었고 수출 물량은 아무리 빨라도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하여 신속한 납기가 가능한 KF-21이 유리합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전투기 개발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실패와 시행착오를 감내하며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KF-21은 그 집요한 축적의 결과물입니다. 레이더는 이미 AESA 국산화를 달성했고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시제기 시험 비행은 누적 데이터를 통해 안정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각종 무장 통합 시험 역시 현실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한때 과연 될까라는 질문이 따라붙던 전투기가 이제는 언제 실전 배치되느냐를 논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요구만 앞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과 비용 그리고 위험까지 함께 떠안으며 개발을 완주해온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은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받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 앞에서 복잡한 감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참여는 했지만 주도하지 못했고 기회는 있었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기대보다는 아쉬움에 가깝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함, 포기하면 손실이 크다는 자각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2030년대를 향한 블록 업그레이드와 2040년대를 바라보는 KF-21EX 5세대급 전투기로의 구상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세대 단위로 진화시키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국가와 기술을 축적하는 국가의 간극은 결국 결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험 비행 데이터와 업그레이드 로드맵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 동남아 국가들은 KF-21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신형 전투기 도입 후보로 KF-21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4.5세대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확보하는 MRF 사업을 추진하며 블록1 도입 협상을 공식화했는데요. 화려한 재원보다 검증된 속도와 실제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방산에서 가성비 국가를 넘어 완주하는 국가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투기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2026년은 인도네시아에게 선택의 해이지만 한국에게는 확인의 해입니다. 누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누가 뒤처질 것인지를 가르는 해입니다. KF-21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고 개발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인도네시아가 가장 아쉬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KF-21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